만약 받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총 7억 4,355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금시대 김영길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연금보험의 종류와 혜택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금이라고 한다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내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두고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마련하기 힘든 미래의 노후 시기에 그 적립해둔 돈을 매년 혹은 매월로 정해둔 기간마다 지급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미래의 노후 시기를 위해 안정적인 자산을 미리 준비해 둔다면 은퇴 이후에는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연금보험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연금보험은 크게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르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세제 적격으로는 연금저축보험뿐만 아니라 가입 기관에 따라 펀드, 신탁의 형태로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선택을 하고 계시고요. 세제 비적격으로는 세액 공제 목적이 아닌 추후 연금 수령에 포커스를 맞추고 연금 수령 시 이자 소득세나 종합소득세, 건강보험료 인상 등의 걱정을 하지 않고 오로지 순수한 노후 소득을 원하시는 분들이 선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입하는 기간 중에 세액 공제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보험이나 펀드 등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납입하는 도중에 받는 혜택보다는 은퇴 이후의 노후 시기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아 이자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인상 걱정 없이 보다 많은 연금을 안정적으로 수령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연금 보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혜택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그 중에서도 세제 비적격 상품 중 현재 가장 이슈인 최저보증형 연금보험에 대해 어떤 기준으로 상품을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세액공제 혜택이란 무엇일까요? 세액공제란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 그 외에 소득이 있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금이 발생되는데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으로 1년간 납입한 금액의 13.2% 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납입 최대 한도는 연간 1,800만 원이지만 세액 공제는 이 중 600만 원만 가능합니다. 여기에 개인형 IRP 계좌 300만 원까지 추가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총 900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13.2%와 16.5%를 적용하는 세액 공제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연간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간 5,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13.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끔 공제와 환급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환급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 경우 이 세금을 빼주겠다는 거지 환급해주겠다는 말은 아닌 겁니다. 내가 만약 뱉어내야 하는 세금이 없다면 연금저축을 아무리 최대 금액까지 꽉 채워서 납입했다고 해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없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이 연금저축은 나중에 연금으로 수령받을 때 연간 1,500만 원 이하로 수령하게 된다면 연령에 따라 70세 미만 5.5%,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의 연금소득세를 떼고 받지만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종합과세 또는 16.5%의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이 해당하는 세금을 공제하고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또 연금저축보험을 준비해 주시는 분들이라면 꼭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연금저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제받을 세금이 없다면 받을 혜택이 없기 때문에 가입하는 의미가 없는 상품입니다. 또 연금으로 수령하지 않고 중도 해지를 하게 되었을 때는 해지 시 돌려받는 전체 금액의 16.5%의 기타 소득세를 제외하고 돌려받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는 조건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준 것인데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를 했기 때문에 여태껏 받았던 혜택인 16.5%를 다시 배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가입하는 단계부터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인 비과세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제 비적격 상품인 연금보험의 가장 큰 혜택은 비과세 혜택인데요. 납입하는 기간 중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상품은 아니고요. 설정해둔 연금 수령 시기에 세금 없이 연금을 수령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세금을 떼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설명드려 볼게요.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첫 번째,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비과세와 두 번째, 월 적립식 외 저축성 보험 비과세입니다.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의 조건은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총 10년의 보험 기간을 유지해야 하며 월 보험료가 150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요. 이 월 보험료의 경우에는 추가 납입을 포함하더라도 연간 1,800만 원 이내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매월 납입하는 기본 보험료가 균등하고 만약 선납을 하신다면 기본 보험료의 선납 기간은 6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일시납 연금보험 비과세로 많이 알고 계시는 월 적립식 외 저축성 보험 비과세 혜택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납입 기간의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한 번에 납입해서 거치하는 형태도 가능하며 5년이나 7년, 10년과 같이 매월 납입하는 형태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총 납입 금액을 1억 원까지로 제한하고 있고 총 보험 기간은 10년 이상이라는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려드린 비과세 조건 두 가지는 한 사람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각각의 혜택이기 때문에 월 적립식 저축성 보험 비과세와 월 적립식 외 저축성 보험 비과세의 기준을 각각 맞추고 두 개의 상품을 모두 준비하게 되더라도 각각 비과세 혜택은 동일하게 적용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런 혜택을 놓치지 말고 두 가지 모두 한도를 꽉 채워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죠? 이렇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꼭 따져봐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첫째, 최저보증이율은 어떻게 되는지. 둘째, 연금지급률은 어떻게 되는지. 셋째, 연금 수령 도중 사망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매월 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지입니다. 그럼 현재 최저보증연금보험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알려진 연단리 8%를 보증하는 연금보험 상품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저보증 이율 적용 기준입니다. 8% 최저보증연금보험의 이율 적용 방식은 가입일로부터 20년간 연단리 8%를 최저보증 받을 수 있고요. 20년이 지난 시점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기간 동안은 5%를 최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이율 적용 기준은 납입기간과는 무관하기 때문에 가입일로부터 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보험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의 전체 기간 동안 연단리 8%를 최저 보증받을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률입니다. 연금 지급률이란 연금 개시 시점에 총 쌓여있는 연금 기준 금액에서 매년 몇 %씩을 연금으로 지급할지 결정하는 비율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쉽게 말해 최저보증이율은 내가 납입한 원금에 이자를 더해 크게 불려주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면 연금 지급률은 이렇게 불어난 큰 목돈에서 얼마씩 떼어줄지를 결정하는 비율입니다. 만약 똑같은 크기의 목돈이라면 이 연금 지급률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는 것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유리한 거죠. 그리고 이 연금 지급률은 5세 단위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64세나 69세로 설정하는 것보다 65세, 70세로 5세 단위로 맞춰서 선택하는 게 더욱 유리하고 또 총 보험 기간에 따라 연금 지급률을 가산해주는 장기유지 가산율이라는 보너스 혜택이 있으니 내가 가입하는 시점부터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까지 총 보험 기간이 얼마인지 이런 추가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최저 사망보장 기준입니다. 내가 연금을 지급받는 도중 혹은 연금을 받기 전에 사망하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부분도 많은 질문을 주시는 부분인데요. 이 연단리 8%를 최저 보증하는 연금보험의 최저 사망보장 금액의 기준은 평생연금 기준금액입니다. 이 평생연금기준금액이란 내가 납입기간 동안 납입한 원금에 최저보증 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포함한 원리금입니다. 이 원리금인 평생연금기준금액에서 내가 사망 시점까지 이미 수령받은 연금 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만약 2억 원의 평생연금기준금액 중 연금으로 5천만 원을 지급받다 사망을 하게 된다면 남아있는 1억 5천만 원은 유족에게 사망보장금액으로 지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사의 기준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사망보장 기준이 어떤지는 꼭 따져보고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스펙을 가진 연단리 8%를 최저보증하는 연금보험의 연금 지급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30세부터 50세까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30세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 10년간 100만 원씩 납입하고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기준입니다. 10년간 100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을 납입하였고 여기에 이자만 무려 2억 3,440만 원이 더해져 평생연금 기준금액이 무려 3억 5,440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책정된 평생연금 기준금액에 남성과 여성 각각의 연금 지급률을 적용해 사망 시점까지 매년 수령받게 될 연금 지급액은 남성 2,065만 원, 여성 1,977만 원으로 30세 남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씩 딱 10년만 납입하게 된다면 65세부터는 평생토록 매월 174만 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만약 100세까지 받는다고 가정해 본다면 총 7억 4,355만 원이라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35세를 기준으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적용 기준은 동일하고요. 65세부터 남성 1,890만 원, 여성 1,810만 원으로 100세까지 받는다고 한다면 총 6억 8,06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40세와 45세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기준 남성 1,605만 원, 여성 1,536만 원으로 매월 135만 원을 사망 시점까지 수령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45세를 기준으로도 남성 1,329만 원, 여성 1,273만 원으로 100세까지 받게 된다면 총 4억 7,8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0세 남성과 여성을 기준으로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세부터 10년간 100만 원씩 납입하고 5년간 거치해 둔 뒤 65세부터 연금을 받는 기준인데요. 가입 시점부터 연금 개시 시점까지의 기간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매년 남성 1,017만 원, 여성 973만 원으로 매월 85만 원가량을 죽을 때까지 평생토록 수령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45세 남성을 기준으로 매월 100만 원씩 10년만 저축하면 은퇴 이후 65세 시점부터는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꼬박꼬박 통장으로 입금되는 안정적인 연금을 매월 112만 원씩 받을 수 있으니 또 하나의 월급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연금보험의 종류와 혜택을 알아보고 또 연금으로서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알려진 최저보증 연금보험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어떠신가요? 도움이 좀 되셨을까요? 만약 내가 연금을 준비한다면 어떤 회사로 선택을 해야 하고 매년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하시거나 나에게 맞는 연금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